안녕하세요. 짭식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생각하면 대부분 매출이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을 생각하시는데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판매가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네, 스토어를 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반품과 교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스토어 영상에서는 이런 반품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요. 제가 직장인 부업으로 스토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스트레스라서 저는 항상 말을 하고 다닙니다. 어떤 것을 말하느냐? 판매가 늘어날수록 교환과 반품은 계속 증가를 하더라고요. 다만 스토어가 처음이시라면은 뭐 진상 손님들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진상 손님은 사실 거의 없고요. 한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 대처를 잘 하기만 하면은 오히려 고맙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교환과 반품의 절차를 이해하시고 판매에 대한 걱정을 줄이셔서 스토어로 돈을 버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품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오프라인 매장들보다는 반품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네, 직접 보면은 뭐 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품률이 좀 적지만 직접 보는 게 아니라서 반품이 더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받고서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거나 색상이 화면으로 본 것이랑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실물은. 그 다음에 배송 중에 문제 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품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자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품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단순히 필요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네, 흔히 말하면 단순 변심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말했던 뭐 사이즈 문제, 아니면 색상 문제, 뭐 필요가 없어진다거나 공간이 생각보다 뭐 부족해서 필요가 없어진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원인들은 바로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사유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유형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품이 이렇게 파손이 되었다거나 작동이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때는 원인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제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반품을 할 수도 있지만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단순 변심 같은 경우는 교환을 하지 않겠죠. 이렇게 누구 사유인지를 따지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배송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유인 단순 변심의 경우는 반품이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 사유이기 때문에 왕복 택배비, 그러니까 배송이 처음에 가고 그 다음에 수거를 하는 두 개의 택배비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인 상품의 문제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네,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 사유이기 때문에 뭐 검수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뭐, 뭐 배송 등의 문제 등이 있겠죠. 판매자 사유이기 때문에 왕복 택배비를 판매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반품 신청을 할 때 어떻게 결제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하거든요. 한 열에서 아홉은 환불금에서 이렇게 차감을 합니다. 단순 변심의 경우는 그렇고요. 네, 이렇게 판매자 사유를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부담을 한다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절차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먼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주문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판매자인 저희가 뭐 스토어에 주문이 이렇게 와서 확인을 하면은 이를 배송을 합니다. 배송을 완료했다면은 이제 소비자가 제품을 받았겠죠. 받은 후에 이 제품을 확인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이제 제품이 문제가 없을 경우, 단순 변심도 아닐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구매 확정을 하겠죠. 그리고 정산이 되겠지만 제품을 받았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은 제품 하자가 있어. 그러면은 반품 요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요청은 뭐 스토어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뭐 이렇게 제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청을 받았으면은 이제 수거를 하고, 수거가 완료되었을 때 반품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절차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 이런 과정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하는 스마트 스토어의 반품 교환은 우체국에서 자동 수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이버 기본 택배사는 우체국 택배고요. 이렇게 반품과 교환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체국 배송 기사님이 자동으로 내가 등록한 반품 교환지로 배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입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편한 구조이고, 금액도 3,000원만 들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품 배송비는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내가 배송비를 2,500원으로 설정을 했다면은 여기 반품 배송비도 2,500원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3,000원이다. 그럼 여기다 3,000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택배비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여기 교환 배송비는 왕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2,500원으로 하면은 여기는 5,000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판매자 주소록에서 이것도 잘 설정을 해주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입의 경우는 이렇게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위탁 판매를 하는 판매자는 조금 이런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상품을 받은 소비자가 나에게 반품 요청, 교환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청을 받으면은 단순 변심은 바로 이제 도매처에 반품해달라고 하면 되는데요. 제품에 문제 있을 경우에는 사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왜냐면은 도매처에 우리가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받으니 문자로 저는 주로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받았을 때 이제 전화로 받으면은 문자로 제품 사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바로 대부분 보내주십니다. 이후에 이제 수거를 하는데, 수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판매처에서 직접 대부분 수거를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판매자들은 대부분 계약한 택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한 택배사에서 뭐 배송 문제 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거도 계약한 택배사에서 이렇게 수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체국 자동 수거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 이제 왼쪽 하단을 보시면 톡톡 상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반품 접수 상품 수거를 클릭하시고, 마지막으로 계약 택배에서 수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데, 만약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1:1 여기 메시지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우체국 자동 수거를 해지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면은 거의 하루 안에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제를 반드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 교환 반품 절차를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전화가 오겠죠. 교환 반품은 연락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스토어에 뭐 한 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저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스토어 연락은 투넘버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전화랑 구분이 되는데요. 투넘버 010 연락은 항상 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리는 연락을 받은 후에 제품 문제라면은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사진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고 끊습니다. 그럼 사진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로 오고요.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많네 라고 이렇게 저도 확인을 한 후에 도매처에 교환 반품을 요청을 합니다. 저는 주로 도매매에서 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 교환 반품 신청을 하시고, 네, 여기서 이제 반품 정보를 입력하는데, 단순 변심은 이 단순 변심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제품에 문제가 있다, 뭐 불량이다 하면 불량, 그리고 뭐 미도착이다 뭐 이러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전체 반품이겠죠? 부분 반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 반품으로 선택을 하시고, 운송장 정보에 내가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입력하지 않고 반품 신청을 합니다 라고 하고, 여기 자세한 사유를 쓰고 이미지 추가해서 아까 제가 받았던 사진을 첨부를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도매처에서 계약한 택배사에서 직접 소비자 집으로 가서 택배 기사님이 수거를 하고요. 한 기간은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수거 후 이제 검수 과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환불이 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의 경우는 단순 변심을 했을 때는 환불 금액이 내가 결제한 금액보다 택배비만큼 줄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것은, 저희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환불금에서 차감을 이제 소비자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금액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제품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위탁 판매처에서 그 택배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가 손해보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의 장점은 이렇게 반품과 교환에서도 있으니까 이것들을 참고하시고, 네, 먼저 도매처에서 완료를 해줬으면은 이렇게 나도 반품 완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먼저 도매처에서 먼저 완료를 한 이후에 나도 완료 처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대충 수거가 됐네 하고서 그냥 바로 완료 처리를 해버리면은, 만약에 수거가 안 될 수도 있고 배송 도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수거가 되었는지 이를 확인하고 이후에 반품 완료를 처리하세요. 뭐 반품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대략 1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다 잘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품과 교환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판매를 여러 번 해보니까 단순 변심의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반품과 교환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우리도 제품들을 구매하다 보면은 사이즈가 안 맞고 뭐, 뭐 색상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책임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첫 주문인데 이렇게 반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매출이 많아지면 교환과 반품도 많아집니다. 이런 반품률은 한 2%에서 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한 과정이고, 매출이 많아지면 교환 반품도 많아지니까 이를 잘 관리하는 스트레스 엑셀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시고, 마지막으로 반품 교환 꿀팁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진상 고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통화하면 딱 알아요. 통화하면은 이 사람 진짜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일을 막 하나하나 구구절절 막 이렇게 길게 끌지 마시고,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러면은 택배비를 내가 부담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저의 경우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기억도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택배비를 부담해 버리면은 한 6,000원이잖아요. 6,000원 내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판매에 더 늘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품 교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내가 손해보는 부분은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위탁 판매를 하면은 도매처에서 이를 부담을 하니까 우리 판매를 꼭 시도를 해보시고, 이런 과정이 당연한 과정이다 여기시면은, 네, 스트레스도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